그래서 이렇게 한번 세팅해봤는데 보시다시피 꽤나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병목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효과가 없을 수는 있는데 메모리 병목이 있는 게임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솔시커입니다. 자, 제가 올려드린 250K나 270K 플러스의 오버클럭 퍼포먼스 비교를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이 인텔 에로레이크 리플래시 제품이 뭐 CPU 오버클럭도 있고 메모리 오버클럭도 있겠지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는 메모리 클럭을 올리는 거였어요. 메모리 타이밍이 아니라 클럭만 올리는 것만 가지고도 생각보다 굉장히 성능 향상을 이뤄낼 수 있다. 그만큼 이 시스템이 지금 메모리 쪽이 조금 약한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개선함으로써 많은 퍼포먼스 향상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관점이 이 250K, 270K 오버클럭 테스트 후에 생겼고요. 그래서 실험도 해봤어요. 실험도 해봤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단하게 세팅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세팅 값을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회수 경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딸깍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왜냐면 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좀 어렵고 딥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뭐 잘 모르겠고 성능은 올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적용하고 싶은데 영상을 좀 봐도 이게 뭔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딸깍 가능하도록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근데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사용한 메인보드가 기가바이트의 Z890 어로스 엘리트 듀오 X 보드인데요. 제가 다른 메인보드들도 만져봤기 때문에 아마 다른 메인보드에서도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에로레이크 리플래시 말고도 에로레이크 때도 Z890 보드 많이 만져봤어요. 이거저거 만져봤는데 그 메인보드들에서도 이 정도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준비를 했지만 근데 일단 첫 번째로 기가바이트 보드가 아니면 인터페이스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제조사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따로 준비를 해서 올려드릴 거고 오늘은 기가바이트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웬만한 수율에서는 다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보드를 어떤 퀄리티로 만드는지 모두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드를 정말 개판으로 만들거나 하면은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메인보드 쓰는데 잘 안 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나 아니면 같은 보드 쓰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되시는 경우에 피드백을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용하는 메모리가 하이닉스의 A다이에 준하는 메모리 칩을 사용해야 됩니다. A다이에 준하는 메모리 칩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16기가 기준으로는 하이닉스 A다이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4기가 모듈을 기준으로는 하이닉스 M다이라고 명칭을 하지만 기술적으로 24기가 M다이 모듈은 16기가 A다이 모듈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은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모델을 A다이에 준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최소한 A다이에 준하는 그런 제품을 쓰셔야만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클럭이 달성이 가능합니다. 16기가 M다이 모듈로도 이거 안 돼요. A다이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요새 AMD 시스템 많이 쓰셨기 때문에 AMD에서는 한 6000 정도만 되더라도 6000의 CL30 정도 스펙이 하이닉스 A다이도 가능하지만 M다이도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닉스 튜닝램을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끔 M다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만 A다이를 선별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수고로움은 필요하다. 그리고 요새 메모리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격만 보고 구매하신 경우에 하이닉스 메모리가 아니라 마이크론 메모리가 장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정도의 클럭은 아마 좀 어려울 건데 그래도 마이크론 최신 다이 같은 경우는 클럭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최신 다이 버전으로 제가 그것도 한번 시간 여유가 있으면 준비를 해볼 거고요. 근데 크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마이크론은 원래 오버클럭하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 괜히 마이크론 가지고 오버클럭 하려고 하면은 그 수명이 좀 단축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정도의 성능 향상을 시도를 하려면은 하이닉스 A다이에 준하는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클럭은 생각보다 클럭이 높기 때문에 아까 제가 16기가랑 24기가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단면 모듈입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양면 램, 즉 32기가짜리 메모리랑 48기가짜리 메모리 그리고 64기가짜리 메모리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클럭이 높게 들어갈지 크게 기대가 안 되긴 한데, 아무튼 양면 메모리 버전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단면 메모리 16기가 또는 24기가를 2개 꽂았을 때, 풀뱅크도 아니에요, 2개. 그래서 총 32기가 구성이나 48기가 구성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만 꽂아도 되실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스에 진입을 했고요. 되도록이면 최신 버전의 바이오스를 쓰세요. 자, 어드밴스드 모드에 들어갈 겁니다. F2를 누르면 되고요. 인텔 디폴트 세팅이든 아니든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CPU 오버클럭을 하실 거면 인텔 디폴트 세팅을 해제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메모리 쪽만 건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인텔 200S 부스트 이거 키지 마세요. 이거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이거 키게 되면 D2D NGU 클럭이 올라가는데 XMP 스펙도 좀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XMP 메모리 중에 저클럭 메모리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클럭 메모리를 쓰면 문제가 없겠지만, 고클럭 메모리는 일반적인 XMP 적용하는 것보다 성능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고, 저클럭 메모리 쓰게 되는 경우에 세팅 값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200S 같은 경우는 에로우 레이크 때 워낙에 D2D NGU 클럭이 낮게 잡혀 있으니까 에로우 레이크를 타겟으로 해서 나온 옵션이고, 에로우 레이크 리플래시에서는 사실 적용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오버클럭 비교 영상 올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CPU P코어 2코어까지 땡겨놓고 비교를 했지만 성능 향상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미 NGU D2D 클럭이 거의 30배수에 달하는 에로우 레이크 리플래시에서는 이 200S 부스트를 켜가지고 고작 2개 배수 올리려고 그렇게 안정성을 떨어뜨릴 이유는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도록이면 리플래시에선 쓰지 마세요. 그럼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오늘 보여드릴 클럭은 기가바이트에선 여기서 클럭을 입력합니다. 쭉 내려서 8000 클럭이라서 아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계속 얘기 드린 거예요. 하이닉스 A-다이 단면 메모리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 메모리 세팅 들어가셔서 기어 모드를 기어 2로 바꿔주고, 메모리 부트 모드를 디세이블 패스트 부트로 바꿔주시고, 이게 8000 클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야 너무 클럭이 높은 거 아니냐 할 수 있겠는데, 에로우 레이크는 원래 클럭이 잘 들어가요. 같은 메모리를 쓰더라도 AMD나 아니면 랩터레이크보다 훨씬 잘 들어가니까 8000 클럭이 그렇게 높은 클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잡은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보시면 아실 건데, 자, 쭉 내리면은 전압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D램 볼티지 컨트롤에서 지금 순정 상태에서의 전압이 요 오른쪽에 나오는 이게 순정 전압이고, 순정 상태에서 전부 다 1.1V 기본 전압을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수치를 어떻게 입력할 거냐면 전부 다 1.1V 이런 식으로 기본 전압을 그냥 쓸 겁니다. 이걸 굳이 왜 입력을 해주냐면, 이거를 오토로 두면요, 메모리 클럭을 바꾸면 이 바이오스가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동적으로 지가 전압을 올려버려요. 좀 더 오버클럭이 잘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높은 전압을 쓰는 게 아닙니다. 1.1V에 이렇게 순정 전압을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전압을 바꾸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강제로 인가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DDR5 볼티지 컨트롤 들어가서 VDD 전압을 마찬가지로 1.1, VDDQ도 1.1, VPP는 안 건드려도 됩니다. 얘는 안 바뀌니까. 지금 보여드린 전압은 순정 전압이에요. 순정 전압에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뭐 전압이 높아서 생기는 문제, 예를 들어 발열 문제라거나 그런 거는 크게 없겠죠. 그 다음에 CPU 시스템 에이전트 볼티지라는 옵션, 이게 SA 전압인데,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인가되어 있는 VCC SA 전압이 1.365V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로우 레이크에서는 이 SA 전압을 조금 높게 쓰고 있고요. 높아도 되는 모양입니다. 어떤 특정 보드에서는 뭔가 메모리 OC를 적용하면 1.5V를 때려박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가 디폴트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메모리 오버클럭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1.35 이렇게 고정 전압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에 따라서 어떤 특정 클럭을 도달하는 데 필요한 SA 전압 수치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율이 안 좋은 메모리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는 CPU를 장착을 한 경우에, 만약에 이걸로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SA 전압을 조금씩 올려보세요. 근데 아마 1.35V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저는 이게 1.3V에서도 잘 돌아갔습니다. 1.3V보다 좀 더 낮추면은 메모리 테스트 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게이밍 돌릴 때 1% 로우 프레임이 뚝뚝 떨어진다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너무 낮은 값으로 쓰지 마시고 1.3V 내지 1.35V 정도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1.35로 이렇게 세팅을 해줄 거고요. 자, 다시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에 들어와서 메모리 채널
타이밍 들어가서 자 타이밍 몇 개만 세팅할 겁니다. CL52, RCD56, RP56 그리고 CWL에 50이라고 입력해줍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이거는 기가바이트 기준에서만 적용되는 수치예요. 왜 그러냐면 메인보드마다 이런 메모리 타이밍을 조절하는 그런 바이오스 기능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 요 정도 수치는 요렇게만 건드려놔도 동작을 하는데 기가바이트가 아닌 다른 메인보드에서 동일하게 세팅을 해도 뭔가 내부적으로 타이밍 계산하는 게 꼬여가지고 제대로 동작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조사 메인보드 경우는 제가 그 해당 보드를 쓸 때 새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뭐 참고해서 해보시는 건 상관없는데 해서 안 될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세요.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CMOS 클리어하는 방법을 꼭 숙지하고 나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세팅해 놓은 요 타이밍은 하이닉스 A다이 기준으로 조금 수율이 안 좋은 메모리라 하더라도 될 만한 수치를 제가 계산해서 넣은 거예요. 1.1V에서. 그래서 이렇게 했고 만약에 내가 이게 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요거를 56으로 올리고 요거는 54로 이렇게 바꾸셔서 해보시면 됩니다. 이 CWL 값은 이 CL에서 2개 뺀 값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2일 때는 50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54, 52 이렇게 하면 되고 좀 넉넉하게 가자면 56, 54 이렇게 제가 3가지 세팅 공유 드립니다. 그래서 3가지 세팅 중에 가장 타이트한 수치는 52를 쓰는 거고 가장 넉넉한 수치는 56을 쓰는 건데 이게 52라는 게 말이 좋아 타이트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아요. 그래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RCD/IP도 조금 더 조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하이닉스 메모리 수율 중에 안 좋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적용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세팅해봤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오토로 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죠? 에즈락 타이밍 컨피규레이션으로 잠깐 보면은 1.1V로 잡혀있고 8000 클럭이고 기어 2입니다. 그리고 타이밍 52, 56, 56 나머지는 뭐 오토로 세팅이 됐어요. 이 정도 세팅 값이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불안하시면은 맴 테스트 같은 거 좀 돌려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걸로 세팅해서 안 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일단 바이오스 최신 버전으로 올려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메인보드 어떤 거 쓰시는지 그리고 하이닉스 A다이 쓰신 거 맞는지 메모리 어떤 거 쓰셨는지 적으셔서 저한테 댓글로 피드백 주시면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하고 나서 제가 게이밍 벤치를 돌려봤어요. 자, 기존에 영상 올려드렸던 게이밍 벤치 결과에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사이버펑크 FHD에서 결과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추가된 스펙이 요거예요. CPU는 인텔 디폴트 세팅이고 메모리는 8000에 525656으로 세팅 잡고 세부 램 타이밍은 오토로 돌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평균 FPS는 9.76%가 올라갔고 1%로는 무려 13.71%나 올랐습니다. 이게 클럭하고 1차만 잡은 거예요. 그것도 1.1V에서 물론 여기서 세부 램 타이밍을 잡으면은 요 정도까지 성능이 더 향상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요것만 해도 대단하죠. 1.1V에서 그냥 딸깍 한 건데 요 정도까지 성능 향상이 된다. 그 다음에 사이버펑크 4K에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4K는 사실 이전에 보여드릴 때도 평균 FPS는 그렇게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 세 번째 순정 대비해서 오차 범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6.8이니까 순정에서는 115.6이고 그 다음에 메모리 이렇게 잡았을 때 116.8이 나왔으니까 근데 1% 로우가 7.98% 정도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요 정도 4K에서 1% 로우가 아주 소폭 상승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포르자 호라이즌 5 FHD에서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메모리 세팅만 이렇게 잡았을 때 한번 보세요. 요 위에 있는 4개보다 더 잘 나옵니다. 메모리만 잡았는데 그러니까 CPU 오버클럭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단 메모리 효과가 굉장히 큰 편이고 물론 여기서 CPU 오버클럭까지 병행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더 높은 수치를 볼 수 있는데 이게 1.1V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세부 램 타이밍 잡은 것보다 오히려 성능이 더 잘 나왔어요. 1% 로우가 13.35% 정도나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자 호라이즌 5 4K에서 한번 보면은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는 사실 그렇게 효과를 보진 못했고요. 오히려 평균 FPS가 더 떨어졌는데 근데 메모리 세팅 영향이 큰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 결과를 한번 보면 오버워치 FHD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메모리 딸깍 했을 때
평균 FPS 16%, 그 다음에 1% 로우가 18.41%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7200 딸깍했던 것 대비해서도 상당히 올랐죠. 평균 FPS가 거의 5% 정도 오른 거니까. 그 다음에 오버워치 4K에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FPS 16%, 1% 로우가 18.8% 정도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결과를 볼 건데, 이 배틀그라운드 또 패치됐어요. 배틀그라운드는 패치되면 원래 쓰던 리플레이를 못 돌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플레이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다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 돌린 거고, 이게 새로운 리플레이로 다시 돌린 겁니다. 그래서 리플레이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수치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돌렸던 거는 활용을 못하고 새로 돌린 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새로 돌린 게 조금 더 빡셌어요. 그래서 평균 FPS나 1% 로우가 기존에 돌렸던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지게 나왔지만, 그래도 성능 향상치를 순정 기준으로 보면은 요 정도까지 향상되는 게 보이죠. 이걸 그래프로 보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갱신이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8000의 기어2 세팅만 적용한 것만 가지고도 평균 FPS가 16%, 그 다음에 1% 로우가 18.55%나 올랐습니다. 상당하죠? 메모리만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4K에서도 한번 보면은 평균 FPS가 110.46% 정도 향상이 됐고, 그 다음에 1% 로우가 122.96% 정도 향상이 됐어요. 메모리만 딸깍 넣은 건데 1% 로우 향상이 4K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3% 정도 향상이 되죠. 그 다음에 제가 250K도 싹 다 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포르자 호라이즌 5를 250K 돌릴 때 약간 세팅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포르자 호라이즌까지 싹 다시 돌려왔고요. 그 다음에 배그도 이번에 새로운 리플레이로 다시 돌려왔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250K에서 사펑 같은 경우는 다른 데이터는 기존에 보셨을 거고, 이번에 추가된 게 요겁니다. 8000에 G2 세팅 추가가 됐는데, 딸깍으로 넣은 거 한번 보면은 평균 FPS가 15.63% 정도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1% 로우가 22.4% 정도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클럭만 높여도 7200 세팅했던 것보다 1% 로우가 대략적으로 한 3% 정도 향상되는 게 보이고요. 270K랑 마찬가지로 사펑 4K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었고요. 여기서는 메모리 병목이 많진 않아서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1% 로우에서 2.9% 정도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포르자 호라이즌 5 다시 돌린 거 한번 쓱 보겠습니다. 순정 100% 기준에서 CPU 오버클럭만 적용했을 때 평균 FPS 3%, 1%로 6% 정도 향상되고, 근데 CPU 오버클럭 하지 않고 7200만 메모리 딸깍했을 때 대략적으로 평균 FPS 5%에서 1% 로우는 8.3% 정도. 거기에 8000 스펙 이번에 딸깍 넣으면은 평균 FPS만 한 7.6% 정도 향상이 되고, 1% 로우는 12.78% 정도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8000 딸깍하는 거 자체만 해도 요 정도 효과가 있고, 여기서 CPU 오버클럭까지 병행하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최대로 다 땡겼을 때 1% 로우가 거의 23% 정도 향상이 됩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 4K에서 한번 보면은 이 게임도 4K에서는 그래픽카드 병목이 있는 편이고 메모리 병목이 적은 편이라서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은데, 지금 8000 딸깍한 걸로 대략적으로 한 2% 정도 성능이 향상이 돼요. 그리고 오버워치 FHD에서 돌린 걸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여기인데, 평균 FPS는 17.3%, 그 다음에 1% 로우는 20% 정도나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버워치 같이 이런 메모리 병목이 심한 게임에서 특히나 효과가 크고요. 거기에 CPU 오버클럭까지 병행하면은 거의 한 39.9% 정도, 1% 로우가 거의 40% 가까이 향상이 된다. 그 다음에 오버워치 4K에서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오버워치는 4K에서 돌리든 FHD에서 돌리든 메모리 병목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제대로 못 써서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메모리 딸깍하는 것만 가지고 8000 스펙에서 평균 FPS가 16.68%, 그 다음에 1% 로우가 19.67% 정도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4K에서도 효과가 큰 편이고요. 이것도 CPU 오버클럭하고 병행해서 메모리 최대 세부 램 타이밍까지 다 땡겼을 때 40.42% 정도나 향상이 되죠. 메모리 병목이 좀 심한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메모리 병목이 심한 배틀그라운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도 이번에 새로운 리플레이로 다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리플레이로 모든 세팅을 제가 다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쓱 보면은 일단 100% 기준으로 CPU 오버클럭 적용했을 때도 대략적으로 한 6에서 8% 정도 성능 향상이 있고, 근데 CPU 오버클럭 안 한 상태에서 메모리 오버클럭만 적용했을 때
8200 G2로 딸깍했을 때 17% 정도 향상되고요. 그 다음에 8000으로 딸깍하면 20에서 21% 정도 성능 향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하시는 분들도 메모리 오버클럭은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정도 성능 향상이 되면은 안 그래도 이런 에로레이크 제품들이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에서 프레임이 약간 처지는 감이 없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메모리 클럭만 딸깍 건드린 것만 가지고도 성능 향상이 꽤 올라가죠. 거기에 CPU 오버클럭하고 메모리 세부 램 타이밍까지 잡으면은 37%에서 38%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도 4K에서 한번 보면은 오버워치랑 마찬가지로 이 게임도 그래픽 카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메모리 CPU 쪽에 병목이 있는 게임으로서 지금 보시다시피 CPU만 오버클럭 했을 때 거의 8%에서 9% 정도 성능 향상이 있고요. 근데 CPU 오버클럭을 전혀 하지 않고 메모리만 7200 딸깍했을 때 14에서 19% 정도의 성능 향상, 그 다음에 8000 클럭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거 딸깍했을 때 평균 FPS 18.55%, 그 다음에 1% 로우는 24.86%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하시는 분들이 4K를 쓰시더라도 웬만하면 메모리 클럭 정도는 최대한 높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세부 램 타이밍까지 조일 수 있으면은 1% 로우에서 무려 46.62%나 되는 성능 향상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K에서는 사실상 평균 FPS 자체는 FHD보다는 성능 향상폭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물론 얘도 27%나 됩니다만, 근데 이 평균 FPS가 성능 향상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은 상방으로는 많이 못 올라가는데 하방에서 이제 위로 끌어올려진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1% 로우가 무려 46.62%나 향상이 되면서 평균 FPS도 상당히 괜찮은 수치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세팅해봤는데 보시다시피 꽤나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병목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효과가 없을 수는 있는데, 메모리 병목이 있는 게임 같은 경우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간단히 적용해서 굉장히 높은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고요. 심지어 AAA급인 사펑이나 포르자 호라이즌에서도 FHD급에서는 거의 한 10% 정도에 달하는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보시고, 기가바이트 보드가 아닌 다른 보드 버전은 제가 어차피 수치는 같은 걸 쓸 건데 인터페이스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인터페이스만 잘 찾고 그 다음에 세부 램 타이밍에서 8000을 구동하는데 문제가 없게끔만 세팅해주면은 아마 다른 메인보드에서도 활용은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른 브랜드 메인보드로 교체를 할 때마다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기가바이트 보드 아닌 다른 보드 쓰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은 제가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올려드릴 거고요. 세팅해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 피드백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을까 하고 고민해보고 좀 더 넉넉한 값으로 개선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수치도 생각보다 넉넉한 값이에요. 8000이라는 수치가 여러분들이 에로레이크가 익숙하지 않아서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에로레이크 기준으로 8000은 굉장히 라이트한 값이고 지금 보여드리다시피 1.1V에서도 돌아가는 수준의 그런 값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무서우면은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 정도만 숙지하시면 될 거예요. 문제 생기면 시모스 클리어하면 됩니다. 그 타시엠 형님하고 이거를 잠깐 얘기를 하면서, 타시엠 형님이 예전에 램비어 첨가가 꽤 유행을 했었는데 저도 이 세팅에 이름을 지어볼까라고 좀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지금 요 세팅이 에로레이크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랩터레이크에서는 안 돼요. 근데 에로레이크 리플래시 말고 일반 에로레이크도 아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로레이크 세팅이고 8000 클럭 세팅이죠. 그래서 소울시커의 에로레이크 8000 세팅이라 그래서 쌀80이라 하겠습니다. 쌀80. 원래 8200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쌀82 세팅 뭐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8200으로 1.1V의 램 테스트 돌리는 정도까지는 되는데, 근데 이렇게 벤치 돌려보니까 1% 로우가 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 로우를 유지하려면은 전압을 1.1V보다 좀 더 높여줘야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압을 포기하고 쌀82를 갈까 쌀80으로 갈까 하다가 어쨌든 8000이라는 수치가 뒷자리가 좀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80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쌀80 세팅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댓글로 한번 피드백 주세요. 잘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